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월 2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국방론 편곡질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에 그들이 가진 핵 무력을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고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이 핵무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시위를 한다 했을 때는 목표는 일단은 미국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에서 헌법을 개정하자. 개정한 내용은 뭐냐? 이때까지는 북한의 헌법에는 남북 간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이런 부분을 뺐다. 이런 것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는 현재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같은 선상에 있느냐? 겉으로는 그런 듯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도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갈림길이다. 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패착을 통해서 한반도에 강력한 지금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상의 가능성도 멀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전략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망가뜨려야 될 대상. 중국에도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죠. 미국은 그리고 일본은 어차피 지금 미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지가 오래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 들어서서는 더더욱 할 말이 없고. 그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미묘하게 변하고 있느냐? 그 변하고 있는 과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 그리고 지금 가자 전쟁에서 어줍잖게 후티를 공격해서 그게 당혹해하고 있는 미국 내부의 입장,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런 스트레스를, 그런 곤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을 대리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약하냐? 제가 봤을 때 군사력은 북한이 이란보다 강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것도 아니면은, 그렇다고 대만 해협에 대만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삼아서 중국의 침공을 유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만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묵과해 줄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또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은 지금 가야 될 바가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에서는 그들이 했던 실수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이제 시간 순으로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작년 11월 21일 날 북한이 그들의 첫 번째 정찰 위성을 성공했던 부분이죠. 그때 이 내용을 제가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찰 위성의 성공은 뭐냐면은, 정찰 위성의 수준은 첫 번째인데 완벽한 것을 올려보냈겠습니까? 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게 세 번째 시도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북한이 정찰 위성을 올렸다는 그 의미보다는 정찰 위성의 품질을 가지고 우리랑 비교하는 이런 좀 소화적인 분위기도 연출이 됐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걸 올려보냈다는 거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정찰 위성을 궤도를 옮겨가면서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핵탄두를 정밀하게 상대방 목표물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과 일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ICBM 대륙간 탄도탄 기술이 허상이 아니다, 사거리만 확보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의구심이 있었던 그걸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해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봤고, 이미 그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전 세계를 다 타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런 면에서 미국한테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제목은 정찰 위성 성공이지만 내용은 뭐냐? 우리 ICBM이 당신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 요거를 이야기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화성 18호 같은 경우는 내부에 당연히 다탄두 체계로 돼 있을 것 같고, 북한이 언뜻 보여주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탄두 소형화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단 한번 보여준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룬 바가 있죠. 정찰 위성을 성공했다는 것은 대기권 바깥에서 궤도에 올리고 궤도에서 내리는 인공위성을 그 기술을 확보했다. 정밀하게. 즉 그것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것이 핵탄두라고 봤을 때는 그 핵탄두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12월 18일 날 화성 18호 시험 발사를 했어요. 이게 그 사진이고, 자, 화성 18호의 특징은 그 앞에 비해서 고체 로켓이라는 데 있어요. 고체 로켓. 그래서 고체 로켓이라는 것은 뭐냐? 액체 로켓은 추진력이 더 좋아요. 같은 이제 부피라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액체 로켓은 이런 로켓에 오랫동안 담아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로켓 연료하고 액체 산소를 같이 따로따로 이제 넣거든요. 우리 로켓을 보더라도. 그러다가 발사를 할 때는 그 액체 로켓을 액체 산소를 기화를 시키면서 연료 물질하고 섞어요. 산화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폭발력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로켓 기술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액화 산소면은 영하 뭐 상당히 깊겠죠. 액체 질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온도를 가지고 그것을 뭐 수일, 수주, 몇 달 동안 그 로켓 안에 담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주위에 온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평형 상태에 다다르려고 하기 때문에 액체 산소가 뭐 제 생각에 모르겠어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봐요. 다 기화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출구가 없고 연소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로켓 자체가 부풀어 오르거나 터진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얼마나 부피가 커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체 로켓은 발사 바로 전에 연료를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로켓 연료 자체는 상당히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사를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상당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에 노출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고체 로켓은 반면에 마음만 먹으면 꺼내서 금방 발사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대신 추력이 액체보다 약하다. 근데 북한이 이제 화성 18호에 와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액체 로켓하고 비할 바가 아니죠. 액체 로켓은 더 이상 보기 어렵겠죠. 이런 고체 로켓이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정찰 위성 성공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한 21년 만에 이걸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 탄두가 정확하게 너희의 목표물에 갈 수 있고 안에 탄두는 여러 개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한 방으로 인해서 미국에 우리가 원한다면은 극단으로 몰린다면은 미국의 주요 도시를 순서대로 한 10개까지는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각각의 한 방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에 최소한 5배에서 10배까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도심에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이 멸망하는 일이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 탄두가 떨어져서 생긴 피해를 봤을 때, 숫자를 감안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발을 갖고 있을 것인데, 너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선제 사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지는 못할 거다. 한 발만 살아남아도 너희들한테는 이게 치명타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정찰 위성을 통해서 확인했다. 너희들도 알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잠수함에도 배치할 예정이다. 한 발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자, 이걸 뭐 여실히 보여준 거죠. 큰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자, 그 다음 1월 14일 날
이번에 이걸 보여줬어요. 참 촘촘히 지금 하고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게 일본 언론에서 가져온 건데 노동신문 보도 자료를 백그라운드로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 내용은 뭐냐?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한 지는 제법 됐어요, 북한이. 근데 요번에 개선형을 낸 셈이에요. 개선형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 그전에는 이게 액체 로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에는 고체 로켓으로 썼다. 즉 화성 18호에 적용되는 그 기술을 다른 미사일 타격 체계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의 장점은 뭐냐? 좀 전에 화성 18호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발사 준비 시간이 극도로 짧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장거리라고 돼 있는데 뭐 괌 정도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에는 충분한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장거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또 하나 확인된 것은 그들의 모양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짐작은 됐었는데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활공형이라는 거. 즉 고도 한 100km까지 올라갔다 로켓으로 인공위성 올리듯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권하고 접시 띄우기를 하면서 멀리 보낸다는 거죠. 그럼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면 이 탄두의 크기 정도만 하더라도 핵탄두 충분히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핵탄두의 무게가 200kg, 300kg 채 안 되거든요. 한 개가. 그 한 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뭐 5배, 10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맞으면은 뭐 괌 기지든지 오키나와 기지든지 한 방에 사라지는 겁니다. 요격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렸죠. 자, 이 모양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현무 시리즈의 한 미사일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언급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활공형이 기술적으로 더 접근하기가 좋다. 활공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순항 미사일을 한다. 그게 러시아의 사례이기도 하고 중국의 사례이기도 하고 미국도 처음에 활공형을 먼저 개발하려고 시도했죠. 그것도 지금 실패했지만 자,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체 로켓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다. 일단 하늘에 날아올라서 상대방의 목표를 향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은 방어 수단이 없다. 여기서 상대방은 미국입니다. 예, 뭐 없죠. 극초음속 대응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연거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 본토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강화됐을 때 미군의 주력이 첫 주력이 오게 되는 오키나와나 괌, 일본에 있는 미 해군기 7함대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핵무장이 실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은 이제 18일 날 이걸 또 보여줬어요. 해일이라고 제가 과거에 다룬 적도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런 걸 시험 발사를 했다. 수십 차례를 통해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번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달리 무슨 개선형이 있다, 뭐 어떤 점이 더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없어요. 이것은 뭐냐, 그냥 한번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게 예전에 자료를 보면은 600마일 정도를 며칠에 걸쳐서 물속으로 갈 수 있다. 수중 드론, 무인 잠수정이에요. 어뢰 형상이에요. 자, 600마일이면 얼마나 1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박 며칠 물속으로 헤엄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 만화 속에 나오는 무기 체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이것이 작년 이제 북한의 뭐 프레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이게 수중 드론 이름이 헤일입니다. 헤일. 이 크기 보이시죠? 이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중으로 헤엄을 쳐서 상대방 함대를 공격하거나 상대방 주요 수상 기지를 공격하는 목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탄두를 여러 개 할 필요가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 안에 들어가는 탄두의 위력이 거대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사례가 만화 속에서 나오고 갑자기 등장해서 현실적이냐? 이런 의구심을 날려줄 수 있는 것은 러시아에 그런 이미 배치된 무기 사례가 있어요. 포세이돈이라는 거. 예. 이게 핵 의뢰예요. 자, 포세이돈이 지금 똑같아요. 헤일이랑. 헤일이 이 포세이돈을 본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이 포세이돈이라는 핵 의뢰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자,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는 목표로 쓰는 거예요. 이 항공모함의 전단, 보통 항공모함 하나, 구축함 여러 척, 그다음 뭐 순양함, 뭐 프리깃, 호위함, 그다음 공격형 잠수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언저리에 가서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일 합동 군사 해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의 주력 지원 부대인 본격적인 항모 전단이 접근할 때 원거리에서 타격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죠. 예. 그래서 다각도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한반도에 남북 간에 긴장이 발생해서 군사적 긴장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차단한 거예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무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의 주요 아시아에 있는 주요 기지를 너희들의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핵무기로. 그리고 만에 하나 함대가 움직이는 경우에 그 함대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우리를 건들지 마라. 내가 봤을 때 너희가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또한 남한 정부에서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여건도 성숙돼 가고 있다. 미국 너희가 지금 정신이 없는 사이에 남한의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그런 컨트롤을 잘 못해주면 남한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불똥이 당신한테 미국한테 더 크게 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본인들의 수모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더욱 외교적인 선택보다는 물리적인 군사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불리하게 끝났고 지금 가자 전쟁, 중동과 관련해서도 후티를 무모하게 공격하는 이런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충동적인. 그런 마당에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도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런 충동을 현실로 옮기기 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위협 요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나열을 해봤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ICBM 하나, 화성 18호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위축될 수 있다. 미국이 핵무장을 미국을 직접적으로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세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은 뭐냐? 남한 정부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그것 또한 어떤 긴장이 고조돼서 어떤 불가피한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할 수가 있다. 그게 남한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할 수가 있다. 특히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할 경우에 그런 충동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즉 남한의 충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악의 힘이 빠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한반도에서. 그러면 궁지에 몰려있는 남한의 현 정부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미국 너희가 단단히 챙겨봐라.
돌발적인 남북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자연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을 먼저 타격할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 이것은 어제 1월 18일자 엊그제네요. 자, 이건 뭐냐면은 바이든이 기자들하고 질문을 이제 짧게 주고받은 건데 공습해서 지금 왜냐하면 후티를 공습을 여러 차례 했는데 후티는 더 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미국 함정을 골라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며칠 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인가, 아니면 충동적인 판단을 한 것인가. 제가 봐서는 충동적이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답하는 내용이 뭐냐, 바이든이 공습이 후티 공격을 멈추겠나? 아니다.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계속 공격한다. 자, 그랬더니 또 미국 정부 입장이 후티에 대해서 현재 후티는 미국 기준으로 테러 조직으로 안 돼 있어요. 예전에 돼 있다가 풀린 지가 여러 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걸 올리겠다. 올렸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여러 제재 조치를 받겠죠. 무역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데 그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미국에서 조급한 발언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 후티가 공격을 멈추면 우리가 테러 지정을 바로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미국이 되게 공색해졌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후티 공격이 잘못된 거다. 네. 외교적 해결책 충분히 있었는데 네타냐후가 민간인 공습만 좀 줄이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적인 지원을 늘리면은 가자에 종전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을 후티의 뜻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티의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에 그 항해의 위협을 줄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급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특히나 그의 국무장관 블링컨이 아랍을 돌면서 민간인 피해 줄이고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격이 나온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격했는데 후티가 숨이 죽었냐? 전혀 안 죽었다. 오히려 더 칼을 갈고 나온다. 그래서 공격 대상이 넓어졌다. 미국, 영국 배 포함해서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하루에 한 건 정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건 뭐냐? 이것을 통과하는 상선들 입장에서는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폭이 더더욱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후티가 공격 안 하는 배는 러시아 선적하고 중국 선적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선적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걸 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서. 이거는 실패를 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제가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티 하나를 뭐 이란까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후티 하나를 깔끔하게 해결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 후티를 제압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후티를 정벌을 해야 돼요.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고 미국이 실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그럼 이란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북한이 보여준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건의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가 있어요. 그거는 후티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란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은 항상 우리가 정말 화나면 우리 행동을 옮길 수 있어. 우리 이럴 게 별로 없거든. 그거는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압박이 들어갔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북한을 건들 수 있겠느냐? 화풀이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반응도 그래요. 예. 강경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겁니다. 자, 이것을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자에서 진행되는 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일을 가지고 미국이 긴장이 풀렸다고 생각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오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김정은이 던질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 있죠. 미국 오판하지 마라. 두 번째, 나만 오판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여기서 미국의 컨트롤이 약한 부분은 남한을 오판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남한은 남한이니까 그들이 먼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궁지에 몰리면은. 자,
그래서 첫 번째 건은 아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공격적으로. 두 번째가 대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푸틴이 3월달 선거가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봄 4월, 5월, 6월 기간 중에 북한을 올 것 같아요. 자, 그래 되면은 북한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 투자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한다 했어요. 그게 군사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군사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커요. 자, 이래 되면 북한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덩거리 외교를 하지 않고 러시아의 손을 확 잡은 거예요. 뭔가 판단이 섰다는 거거든요. 자,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소개드리면서 푸틴은 미국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해 줄 수 있어. 우리는 당신과 같이 행복하고 싶어. 지금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전혀 덕이 되지 않아. 정만 오히려 만들어. 네. 우리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 한반도라는 끈을 통해서.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 세 번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는 셈이에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북한이 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관련해서. 그러니 과연 미국이 홧김에 북한의 불장난을 하면 안 되겠지? 그걸 두 번, 세 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릴 수는 없다. 대신 큰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의 종전선 메시지처럼 남북 교류라는 끈을 통해서 러시아도 덕을 보고 미국도 덕을 보자. 미국이 덕을 보는 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은 전쟁으로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는 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군부 독재에서 민주정부로 들어섰고,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렇게 왜곡됐던 많은 부분들이 IMF라는 위기에서 노출되면서 우리가 무너질 뻔했지만 극복을 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단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웅다웅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전에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어야 돼요. 천안문 사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민주적인 형태의 권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청 민중이 좀 일어나서 같이 나눠 먹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문화 창달이 돼야 돼요. 그 에너지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그게 곧 문화거든. 근데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이 너무 도드라지면서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을 공고히 해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헤쳐나가지 못하고 속으로 공개되어 있어요. 겉은 강한데.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거든요. 예. 그걸 저는 러시아의 푸틴이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후티한테 미국이 하는 걸 봐서 이미 패착은 깊어졌거든요. 발을 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분을 푼다고 북한을 공격하거나 대만에 있어서 중국의 공격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예, 안 되죠.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푸틴과 악수를 하는 거. 푸틴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미국한테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줄 것을. 그 결정을 해주는 미국의 지도자한테 모든 혜택이 다, 정치적 혜택이 다 가게. 우리는 실력만 챙긴다.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말뚝을 한번 박았다. 푸틴이 온다면 그의 말뚝에 또 말뚝을 박는다.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고 있다. 미국이 행태를 봤을 때 전혀 아무 생각을 못하게. 그런데 여기서 불안한 요인은 남한 정부죠. 남한 정부는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궁지로 몰리게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들이 한 짓이 있고, 대통령 자리에는 물러나와서 감방에 가거나,
탄핵되기는 싫을 거예요. 그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최악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라고 봐요. 예. 자, 거기는 미국에서 벗어나는 부분, 북한을 자극해서 부풍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강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한 대안도 이미 계산이 되고 있다. 푸틴과 북한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박근혜 탄핵 정도로 이 사안이 정리되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방식으로 이 사안이 지금의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